시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막내 초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초우리는 1년 전 2021년 11월 29일에 만나게 됐고요. 저희와 만나서 가족이 되기 전까지는 유기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뽕이뽕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초우리가 후다닥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뽕이뽕구가 너무 흥분을 할까봐 일단은 집에 후다닥 데려다 놓고 이제 내려와서 봤더니 저희 아파트동 입구까지 초우리가 쫓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찾을까봐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몰래 이제 숨어서 훔쳐봤는데 어디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아파트 동 앞에 구석진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쓰레기통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쓰레기를 뒤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시던 이웃 주민분들이 이제 초우리를 보시더니 이제 그 중에 고양이 키우시던 분이 엄마 잃어버린 지 좀 오래된 고양이 같다고, 이제 또 사람 손을 많이 타내갖고 좀 잃어버린 지 좀 오래된 아이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날씨가 이제 너무 추워지기 시작했고 또 저희 뽕이뽕구를 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일단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초우리를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살고 싶다, 사는 동안 더 행복하길 바라고는 전범선 작가님이 여자친구 지지와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열흘간 산청집에서 머무르며 쓴 글을 모은 책입니다. 전범선 작가님은 여자친구인 지지를 만나게 되면서 남성으로서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특권에 대해 고민하고 더 풍성한 먹거리로 식단을 채우는 채식을 하게 돼요.
페미니즘이 남성의 특권을 내려놓고 남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라면 비거니즘은 인간 중심 사회를 해체하고 종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과할 수 있는가 또는 말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고통받을 수 있는가이다. 우리는 모두 고통 앞에 평등하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능력은 부족해도 상관없다.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윤리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책에서는 비거니즘을 분류하고 계급을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데요. 어디까지 먹느냐에 따라 비건, 오보, 락토, 폴로 등으로 위계 질서를 정하지 말고 비건이 어려우면 비건 지향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공장식 도축에 반대하기 위해서 되도록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지만 19세, 16세 성장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무조건 채식만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먹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는데요. 그럴 게 아니라 되도록 비건 지향을 실천하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비거니즘의 대중화를 위해 최대한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비거니즘은 더 이상 무언가를 덜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몸을 채우고 가꾸는 의식으로 거듭난다. 동물에게 다정한 법은 동변, 동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이 쓴 책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11명의 활동가들이 동물권과 관련된 소송 11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고 형편없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평생을 경주마로 이용당하다가 선수 생활이 끝나면 꽃마차를 끄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말들의 삶, 산천어 축제를 위해 고통스럽게 착취당하는 산천어들, 수족관에 갇혀 학대당하는 돌고래, 문 닫은 동물원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는 동물들 등 그동안 착취당하는 동물의 입장이 아닌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당연하게 보였던 것들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해준 책이에요. 한국에서 인기를 얻는 실내 동물원, 체험 동물원 등은 생명의 신비와 위대함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유의와 오락, 언제든 내가 원하면 만질 수 있는 도구적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 생명 경시 사상을 부추기는 공간일 뿐이라고 한다면 너무 심한 평가일까요? 이제는 국내 동물원들도 구경하고 만지는 동물원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와 위대함을 배울 수 있는 생추아리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동물복지법이 세계 최초로 생긴 나라가 영국인데 최근 영국에서는 문어, 개 등 무척추 동물까지 지각 있는 존재, 즉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통은 감각류나 어류도 느낀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시대임에도요, 우리는 여전히 산낙지를 즐기고 살아있는 문어나 낙지를 뜨거운 물에 그대로 집어넣어 요리하고 살아있는 개나 바닷가재를 그대로 찜솥에 넣어 쪄먹고 있어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물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최소한의 죽음을 최대한 신속하게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식용으로 바닷가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절을 시킨 후 뜨거운 물에 넣어야 한다는 법 조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동물보호법이 좀 더 강화되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시대에 여전히
인간의 쾌락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고문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당연시 된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압니다. 수많은 동물이 슬픔, 우울, 두려움, 만족, 기쁨을 느낀다는 것과 그 중에서도 고통은 거의 모든 종이 느낀다는 점을요. 그래서 32,000원입니다. 네. 조리, 백조리.